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이 질문 정말 오랫동안 우리 곁을 맴돌았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괜찮은데? 싶을 수 있어요. 2025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기술주 호황에 힘입어서 7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니까요. 모든 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사실은 우리 실물 경제가 서서히 쪼그라들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사실은 단 하나의 산업, 바로 반도체에 기댄 거대한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K자형 경제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인공지능 덕분에 반도체는 저렇게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석유화학 같은 다른 전통 주력 산업들은 그냥 아래로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져요. 반도체라는 정말 잘 나가는 한 부분을 딱 걷어내고 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를 받치던 산업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정말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반도체를 뺀 한국 경제는 이미 불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수출은 역대 최고라는데 왜 우리 경제는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이 자료는 그 원인으로 한 가지 경제 이론을 드는데 이게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서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네, 바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업이나 가게가 이익을 내는 것보다 빚 갚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돈을 안 쓰고 투자를 안 하고 결국 경제 전체가 얼어붙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주로 기업들이 빚 갚느라 허덕였다면 지금 한국은 그 주체가 가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내수 소비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게가 빚 때문에 지갑을 닫아버린 거죠.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현재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소득이 늘어도 그 돈이 식당으로 가고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은행으로 직행해서 빚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피를 돌지 못하게 꽉 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게 자산시장에서 양극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지도를 두 동강 내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이런 곳이 있죠. 서해 강남처럼 자산가들이 안전자산을 찾아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곳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 같은 주요 산업도시의 부동산 가치마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일자리가 들어서면 무조건 지역 경제가 산다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공식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때랑 비슷해 보이는데 더 위험한 지점이 있어요. 한국의 이 부동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은행 금융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문제죠. 이게 뭐냐면 건물 다 짓고 나서 생길 이익을 담보로 돈을 미리 당겨 쓰는 방식인데 지금 이게 연쇄부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문제들 밑바닥에는요,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힘이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를 덮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일본이 11년 걸렸거든요. 우리는 그걸 단 7년 만에 주파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늙어가는 데 더해서 이 자료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력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임금이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니 애초에 내수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일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왜 더 심각할 수 있느냐?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 둘째, 기업 부채가 문제였던 일본과 달리 소비를 직접적으로 마비시키는 가계부채 문제. 셋째, 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과거와는 다른 탈세계화라는 어려운 외부 환경과 딱 마주치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경고는 그래서 더 섬뜩하게 들립니다. 진짜 무서운 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같은 상황이 진짜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 물의 온도가 이미 너무 뜨거워진 건 아닐까요?